엄마, 저게 뭐야?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3월의 차가운 산 공기를 갈랐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따라갔어요. 할머니 봉분 위 잔디 사이로 하얀 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흰 구렁이였어요. 쿵. 어머니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졌습니다. 국화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무덤 앞 돌계단을 굴러내렸어요. 뒤로! 뒤로 물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검은 정장 소매를 걷어올리며 팔을 뻗어 가족들을 보호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껑충껑충 골든 리트리버 해피가 신이 나서 뛰어갔어요. 꼬리는 헬리콥터 날개처럼 돌아가고 있었고 혀를 빼물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해피야, 안 돼! 민준의 외침이 산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시선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가족들. 어머니는 지은이를 품에 안고 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잡아당기려 하고 민준은 해피를 부르며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투명한 유리 같은 흰 구렁이가 고요히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스락 해피의 발걸음이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른 모든 소리는 사라진 것 같았어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흰 구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동자를 가까이서 보니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인간의 눈처럼 감정이 흘러넘쳤습니다.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어요. 해피가 뱀 앞에 앉았습니다. 꼬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했어요. 마치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이게 뭔 일이야?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며칠,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셨던 그 말씀들. 어젯밤에도 할머니가 나왔어, 꿈에. 병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할아버지의 메마른 손이 이불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뭔가 답답해 보이더라고. 자꾸 어디론가 가자고 하는데. 할아버지, 그냥 꿈이에요. 민준이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 전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는 동안 이런 꿈을 수십 번도 더 꾸셨다고 했습니다. 흰구렁이는 여전히 봉분 위에 있었고 해피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뱀이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피를 공격하지 않네. 정말 그랬어요. 흰구렁이는 해피를 위협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언제든 뛸 준비를 하면서요. 해피야, 천천히 이리 와. 하지만 해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뱀을 더 가까이서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봉분 위의 잔디가 살랑거렸고 흰 구렁이의 투명한 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신성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정말이었을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무덤, 그 위에 신비로운 흰 구렁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해피,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가족들. 하늘에서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백사는 신령한 동물이라고. 흰구렁이가 다시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빛이 흘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지은이가 속삭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흰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봉분 주위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해피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뱀을 따라 봉분 주위를 걸었습니다. 저들이 뭘 하는 거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꿈에서 보셨던 할머니의 호소가 정말로 무언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뭔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급하게 올라온 산길이었거든요. 스르륵, 스르륵, 봉분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흰구렁이가 몸을 비틀며 할머니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흙을 밀어내고 긴 몸을 이용해 잔디를 뜯어내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관리되던 봉분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검은 흙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었고 초록색 잔디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놈이 조상님 무덤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바닥에서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어요. 아빠, 저런 걸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의 손목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쿵, 쿵, 쿵.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해피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혀를 늘어뜨리고 헥헥거리면서도 흰구렁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해피야, 안 돼. 민준의 외침이 공허하게 울렸어요. 해피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첫 성묘에서 본 그 기이한 광경. 가족들은 그 후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해피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똑, 똑, 똑. 흰구렁이의 머리가 딱딱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더 깊이 파들어가려는 듯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대체 뭘 하는 거야? 지은이가 어머니의 팔에 매달리며 떨었어요.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흰구렁이는 가족들이 와도 파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봉분을 헤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어요. 반드시 뭔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듯이. 해피야, 이리 와. 아버지의 부름에 해피가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곧 뱀과 가족들 사이에 서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래. 어머니의 한숨이 깊었어요. 우리 개가 완전히 이상해졌어. 손가락 사이로 흙이 튀어나왔어요. 흰구렁이가 더욱 깊이 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봉분의 모양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막대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일단 쫓아내야 해요. 저러다가 할머니 관까지 건드리면 어떡해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흰구렁이가 언제 달려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피가 민준 앞을 가로막았어요. 왈왈. 평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해피가 민준을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해피야, 왜 그래? 민준이 당황했어요. 자신의 개가 자신을 위협하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낑낑. 해피가 애처로운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는 다시 벤 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진지한 표정으로 뱀을 지키고 있었어요. 개가 뱀을 보호한다니.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때였습니다. 흰구렁이가 갑자기 파는 일을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었어요. 간절함과 애절함이 가득한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눈빛.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 눈 좀 봐.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무슨 뱀이 말을 해. 어머니가 지은이를 나무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흰구렁이와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바람도 새소리도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할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어젯밤에도 할머니가 나왔어. 꿈에 병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던 그날 할아버지의 메마른 손이 이불을 꽉 쥐고 계셨던 모습. 뭔가 답답해 보이시더라고. 자꾸 어디론가 가자고 하시는데. 바빠.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그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야?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건 미신이야. 하지만 민주는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꾸 어디론가 가자고 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할아버지의 그 말씀. 그때는 그냥 꿈 이야기려니 했는데 스르륵 흰구렁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필사적으로 봉분을 파헤쳤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잔디 뿌리가 뽑혀 나왔어요. 봉분의 한쪽이 이미 깊숙이 파여 있었어요. 저러다가 진짜 관이 드러나겠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저 뱀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일단 오늘은 지켜보자. 민준이 제안했어요.
해피가 저렇게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뱀이 조상님 무덤을 파는데 지켜본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어요. 멀리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회색빛 구름이 산 전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무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문제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풍수적으로 말이야. 뭔가 좋지 않은 게 있어서 할머니가 편치 못하신 건 아닐까?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아버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꿈에서 할머니를 자주 보셨다던 것. 그리고 지금 이 뱀이 무덤을 파는 것까지.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이했거든요. 똑똑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흰 구렁이는 비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파고 있었어요. 투명한 몸이 빗물에 젖어 더욱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해피도 비를 맞으며 그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고요. 마치 두 존재가 서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한번 더 와보자.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그때까지 저 뱀이 뭘 하는지 지켜보고 가족들은 복잡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뒤에서 흰구렁이가 파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묘한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쾅! 찻잔이 받침을 벗어나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갈색 차 얼룩이 하얀 식탁보 위로 번져갔어요. 이제 그만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가족 회의. 하지만 해결책은 미궁 속이었어요. 똑, 똑, 똑. 시식의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저 뱀 때문에 이러고 있을 거야? 아버지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정장 넥타이는 이미 풀어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와 불안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지은이는 어머니 어깨에 바짝 붙어 겁에 질린 모습이었고 민주는 확신에 찬 눈빛이지만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엄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쾅. 어머니가 테이블을 치며 벌떡 일어섰어요. 식탁 위의 컵들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조상님, 무덤을 저렇게 파헤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지은이가 어머니 뒤로 숨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오빠. 저 뱀 때문에 무덤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민주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무슨 이유? 어머니의 음성이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뱀이 무덤 파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 불길한 징조지.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거실을 가로질렀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산으로 향했던 발걸음들, 오후에 또다시 산소를 확인하러 갔던 지친 모습들, 저녁마다 복잡한 표정으로 돌아오던 뒷모습들, 매일 반복되는 일상. 흰구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리를 틀고 파고 또 파고. 해피는 변함없이 뱀 곁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구멍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던 구멍이 이제는 대야만큼 컸어요. 깊이는 어른 팔뚝 정도. 검은 흙이 주변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정상이야? 어머니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치 그곳에 흰 구렁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해피까지 완전히 미쳤어. 하루 종일 저 뱀 곁에만 있고. 정말 그랬어요. 해피는 집에 있을 때도 계속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바닥에 축 늘어뜨린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때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더욱 확실한 거잖아요. 뭐가 확실해? 해피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거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해, 민준아. 너마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들 기억해봐요.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답답해 하셨다고. 발걸음 소리가 마루 위에서 딱딱 울렸어요. 그리고 자꾸 어디론가 가자고 하셨다고. 그게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아, 아빠도 느끼시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버지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산소에 다니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흰구렁이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은.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설마 남편마저 아들 편을 들 건 아니겠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풍수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여보, 설마. 아니야. 그냥 확인차 말이야. 민준이 눈을 빛냈어요. 그래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런 일에 돈 쓸 필요 없어요. 엄마, 싫다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뱀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그때였습니다. 토독토독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긁었어요. 스르륵, 스르륵. 마치 무언가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 소리. 지은이가 어머니 팔을 꽉 잡았어요. 모두가 창문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네.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민준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빠,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비에? 무덤에 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구멍이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데.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미쳤구나. 정말. 이 밤에 이 비 맞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준이 말이 맞네.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여보,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민주는 우산을 챙겨 나갔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지붕을 때리는 소리, 배수관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사이로 멀리서 해피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왈왈, 왈왈, 간절하고 급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30분 후 대문이 벌컥 열렸어요. 여보, 민준, 어머니가 뛰어나갔어요. 아버지와 민준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물이. 아버지가 헥헥거리며 말했어요. 물이 나와. 뭐라고?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어.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은이가 어머니 뒤로 숨었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아버지와 민준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 무덤에 물이 고여 있었던 것. 풍수상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첨벙, 첨벙. 물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렸어요. 아버지와 민준이 손전등을 비추며 무덤에 다가갔습니다. 저게 뭐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흰구렁이가 며칠 동안 파던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거든요. 맑은 물이 아니라 탁하고 검은 물이었습니다. 구멍 가장자리로 넘쳐 흘러 봉분 전체를 적시고 있었어요. 콸콸콸.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상해. 여기가 산꼭대기인데 어떻게 물이. 아버지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봤어요. 구멍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어른 팔 길이 정도는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흰구렁이였어요. 뱀은 물속에서 몸을 비틀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을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스르륵, 스르륵. 몸 전체로 물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거 봐, 아빠. 민준이 아버지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저 뱀이 물을 빼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정말 그랬어요. 흰구렁이는 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막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해피는 빗속에서도 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털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지만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왈, 왈. 해피가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도와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피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해피는 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번쩍 쳤어요.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물이 가득 찬 구멍,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흰구렁이, 비에 젖은 해피, 그리고 무너져가는 할머니 봉분. 우르르르 천둥이 울렸어요.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금 여기 있어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지만 민주는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빠,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랑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답답해 하셨다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30분 후, 여보, 민준. 어머니가 수건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아버지와 민준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어? 물이 나와. 아버지가 헥헥거리며 말했어요. 구멍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고 있어. 뭐라고?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뭔 뜻이야? 지은이가 어머니 뒤로 숨으며 물었어요. 아버지와 민준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얘기하자.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풍수 전문가한테 연락해봐야겠어. 지금 이 시간에? 응급 상황이야.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풍수지리 전문가의 번호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무덤에서 물이 나온다고, 흰구렁이가 나타났다고, 해피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아, 전화 너머에서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그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숨을 죽였어요. 무덤에 물이 고이면 조상님이 편치 못하세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애군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이장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요. 전문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흰구렁이는, 예, 그건 아마 수호신일 겁니다. 조상님을 구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수호신을 몰라보고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꿈에서 할머니를 보신 이유도 이거였어요. 할머니가 물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우리가 뭘 한 거야. 지은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가 나쁜 일 한 거야? 응.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 하얀 뱀이 할머니를 구하려고 한 거였구나.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당장 새 자리를 알아봐야겠어. 좋은 명당을 찾아서 할머니를 모셔드리자. 민준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흰구렁이한테 사과해야 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아니라 곧 있을 구원에 대한 희망의 소리 같았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꿈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흰구렁이가 왜 나타났는지, 해피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를 편안한 곳으로 모셔드릴 시간이었어요. 혹시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장 준비를 하면서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그 흰 구렁이가 할아버지가 아닐까? 식탁 위에 놓인 찻잔들이 순간 정지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그런 소리.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들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정말요?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6개월 전이고 그 뱀이 나타난 것도 그때쯤이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해피가 그렇게 친근하게 대할 리가 없어. 평소 같으면 뱀을 보면 짖거나 도망갔을 텐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맞아.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할머니 사진 보면서 지은이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할머니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가족들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이셨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매일 아침 할머니 사진에 인사를 하시고 매일 저녁 할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곤 하셨어요. 밥도 할머니 것까지 두 그릇 차려놓으시고 어머니가 추억에 잠겼어요. 가끔 할머니랑 대화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 혼자서 웃으시기도 하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할머니 얘기만 하셨잖아.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답답해한다고. 그 말에 모두가 소름이 돋았어요. 할아버지가 꿈에서 보셨던 할머니의 답답함. 그게 바로 무덤에 고인 물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잠깐만.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유품 상자. 아직 정리 안 한 게 있어. 어머니가 안방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딸깍. 상자를 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할아버지의 안경, 시계, 낡은 지갑,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하얀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아버지가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겉면에 가족들에게라고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네. 민준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범아, 어머마, 민준아, 지은아. 첫 줄부터 가족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려니 후회가 너무 많이 남는구나.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냈어요. 너희들한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걸린다. 지은이가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의 엄마랑 잘 지낼 거니 걱정 말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라.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거라.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함께 있으니까 걱정 마라.
여기까지 읽고 아버지가 잠시 멈췄어요. 다음 줄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꼭 도와줄 거야. 죽어서라도 할머니 곁을 지킬 거니까.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 이야기, 흰구렁이의 출현, 해피의 반응, 그리고 지금 이 편지까지. 할아버지였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구하러 오신 거였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피도 할아버지를 알아본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근하게 대했던 거고.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나쁘게 했던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걸 이해하셨을 거야. 다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지. 어머니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장하러 가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니, 그 흰구렁이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고 해야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할머니를 좋은 곳으로 모셔드린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안심하실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거실에 놓았어요. 그리고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사랑은 정말로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깨웠어요. 하지만 이미 가족들은 모두 일어나 있었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발걸음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채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딸깍딸깍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한복을 꺼내는 소리가 났어요. 바스락거리는 천 소리, 옷장 문 여닫는 소리. 다들 준비됐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민준과 지은이도 정중한 옷차림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할아버지도 함께 모시기로 한 거 맞죠? 민준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제 밤에 가족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머니를 사랑하셨는데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해드리자. 어머니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두 분이 떨어져 계시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쿵, 쿵. 짐을 차에 싣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렸어요. 제사 용품들, 과일, 나물, 떡, 술.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하얀 국화꽃도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부릉. 시동을 거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차창 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어요. 라디오도 틀지 않았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풍경이 흘러갔어요. 논밭, 작은 마을, 멀리 보이는 산들, 장의업체, 사람들. 벌써 와 있을까?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6시에 오기로 했으니까 거의 다 와 있을 거야. 드르륵.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자 차가 덜컹거렸어요. 산 입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끼익,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어요. 장의업체 트럭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삽, 호미, 펌프, 각종 도구들을 준비해 놓고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안녕하세요. 이장 신청하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어요. 시야가 천천히 무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흰구렁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할머니 봉분 옆에 조용히 따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투명한 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해피도 그 곁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고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기, 저 뱀은 장의업체 직원이 뱀을 보고 뒤로 물러섰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 뱀은 우리 아버지예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상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쾅쾅쾅. 삽이 땅을 파는 소리가 산에 울렸어요. 먼저 할머니 무덤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흰구렁이가 파놓은 구멍 덕분에 작업이 한결 수월했어요. 흰구렁이는 작업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방해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들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부웅웅웅. 물을 빼내는 펌프 소리가 시작됐어요. 콸콸콸. 호스를 따라 탁하고 검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양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물이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다니. 이야, 정말 물이 많이 고여 있었네요. 직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문제였겠어요. 물이 다 빠지자 할머니의 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다행히 관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관을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무덤 차례였습니다. 흰구렁이가 몸을 움직였어요. 할아버지 무덤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그곳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할아버지 무덤도 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덤과 달리 이쪽은 물이 차 있지 않았습니다. 건조하고 깨끗했어요. 2시간 후, 두 관 모두 조심스럽게 트럭에 실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란히 누워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새 자리로 가겠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흰구렁이가 트럭을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해피도 함께요. 마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명당. 풍수 전문가가 찾아준 곳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등성이의 양지 바른 곳, 물이 고일 염려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쾅쾅쾅. 새 자리를 파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두 분이 나란히 누우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넓게 팠습니다. 흰구렁이는 새 자리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기도 했고, 때로는 만족스러운 듯 몸을 움직이기도 했어요. 자, 이제 모셔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이 나란히 새 자리에 안치됐어요.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흙을 덮고 봉분을 만들고 묘비를 세우는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아름다운 쌍분이 완성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두 분이 영원히 함께 계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세요. 그때 흰구렁이가 움직였어요. 새 합장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제 괜찮다, 좋은 자리다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흰구렁이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감사와 만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를 구해주셔서. 우리가 몰라봐서 죄송했어요. 지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흰구렁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합장묘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산속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투명한 몸이 나무십 사이로 사라져가며 햇살에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였어요. 해피가 몇 걸음 따라가다가 멈춰 서서 그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십들을 흔들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왈왈. 해피의 밝은 짖음 소리가 마당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이장을 마치고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뚱뚱, 뚱뚱. 공이 마루 위를 굴러가는 소리. 해피가 빨간 고무공을 입에 물고 와서 민준발 앞에 똑 떨어뜨렸어요. 꼬리가 헬리콥터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해피가 예전 같네. 창가에서 빨래를 널던 어머니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대문 앞에서 산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지도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웅크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덩실덩실. 해피가 가족들 주위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걸었어요. 1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활기가 완전히 돌아온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편해졌어. 소파에 앉은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며칠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달랐어요. 뒤척이지 않고 깊이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습니다. 정말 신기해.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질 줄 몰랐어. 지은이가 해피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톡톡톡톡. 그 주말 비가 살짝 내리다가 그친 후였습니다. 가족들은 새로운 합장묘에 첫 성묘를 갔어요. 차가 산길을 올라가며 만드는 소리, 엔진음과 자갈 밟는 소리가 조용한 산에 울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등성이에 양지 바른 곳, 저 멀리 바다가 푸르게 펼쳐져 보이는 명당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쌍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와 무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습니다. 이제 두 분이 편안히 계시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예전처럼 떨리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좋은 곳에서 영원히 함께 계세요. 해피도 가족들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귀를 살짝 뒤로 젖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흥분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두 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무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어느새 할아버지 일주기가 다가왔어요. 그날도 가족들은 합장묘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무덤 주변에는 야생화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있었던 일일까? 그 흰구렁이 말이야.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액자를 보는 순간 모든 의문이 사라졌어요. 할아버지의 편지가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꿈을 꿨어. 할머니랑 함께 웃고 계셨어. 정말 행복해 보였어. 가족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가족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할아버지가 편지에 쓰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정말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별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며 액자 속 할아버지의 글씨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시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쓰는 힘이 됩니다.